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44페이지에 있는 77번 문제서부터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뭐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쭉 소방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안을 얘기하다가 이제 뭔가 소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금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가 77번서부터 몇 문제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서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77번 보시면요. 예산 편성에 대해서 틀린 거를 찾아라가 바로 77번. 뭐 전반적인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교재 44페이지 문제 77번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서요. 한번 이렇게 볼게요. 물론 1번 들어가면서 바로 틀렸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번 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법부 제출 예산제도를 채택하겠다. 이거 뭐 틀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예산은 정부에서 작성해서 입법부에 제출하는 게 보편적인 대부분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봅니다. 예산은요. 예산은 대부분 행정부에서 작성을 해서 편성을 해서요. 제출. 입법부로 제출하는 거. 요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거라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했으니까 틀렸잖아요. 요게 맞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거의 찾기가 힘들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77번에 바로 1번이었고요. 그리고 78번 품목별 예산제도 장점 아닌 것은 그랬는데, 78번 봅니다. 78번 품목별 예산제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고전적인 예산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뭐 인건비가 얼마, 또 무슨 뭐 장비 사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딱딱 품목이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쭉 나열한 거 이게 품목별 예산제도다. 뭐 여기 장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장점은 미리 예산 구체적인 틀을 갖다가 예측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거기 봅니다. 1번 볼게요. 장점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재정관리를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금 품목별은 그 품목이 고정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신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이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78번에 1번 여기가 틀려서 답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 밑에 다 맞았잖아요. 회계 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다. 왜? 정해놓은 품목을 딱딱 정해놓고 고정적으로 들어가니까 잘잘못 따지기 쉽고 또 통제와 편성에 필요한 자료 제공할 수 있다. 왜? 틀대로 짜져 있으니까. 또 행정권을 제한해서 입법권을 강화할 수 있다. 많은 얘기고 78번 1번이 틀린 얘기다라고 봅니다. 또 79번을 볼게요. 79번은 어떤 얘기였죠? 성과주의 예산제도 단점이 아닌 것은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물론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해서 뭐 이게 잘 되면야 굉장히 좋은 걸 거 아닙니까? 뭐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효율성 높은 거, 뭐 그쪽에 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는 게 성과주의거든요. 그런데 여기 단점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한번 봅니다. 효율적인 행정관리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다? 효율적인 어떤 행정관리 수단을 제공하는 게 성과주의인 거 아닙니까? 성과주의가 뭡니까? 투입분의 산출해서 이 성과를 높이는 게 바로 성과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번에 틀린 거 아닙니까? 효율적인 행정관리 어떤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제공한다. 효율적으로 예산관리가 할 수가 있다.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할 수 있다가 맞는데 이건 아니다 그랬으니까 이 자체가 틀려서 79번도 1번이 답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또 8번에 제로 베이스 예산, 0기준 예산 이거 한번 좀 가볍게 개요를 보면서요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지금 어떠냐면요 우리가 예산 제도가 쭉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착이 돼서 가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타성에 빠져 있어요. 어떤 일정한 항목대로 해서 작년보다 조금씩 플러스 시켜서 가산해서 어떤 금액을 높여가지고 해마다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불필요한 것도 계속 예산이 어떤
어떤 일정 규모 이상 증가되면서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기준 예산은 뭐냐면요. 종전의 어떤 예산을 이런 거를 다 어떤 무시해 버려요.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영기준 예산이거든요. 거기 장점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그런데 이거 봅니다. 4번 볼게요. 우선순위 결정이 쉽다? 우선순위 결정이 쉽다?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우선순위 결정이 쉽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한번 이렇게 봅니다. 물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라고 하는데 종전에 있던 거를 다시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 결정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쉽다가 아니라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래서 여기 4번 여기가 틀린 거다라고 하면서 좀 빨리빨리 한번 지나가 봅니다. 물론 예산과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잘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는 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만요. 그리고 81번 문제는요. 2010년도에 나와 있던 소방준 예산 제도와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 비교적 쉬운 문제가 81번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준 예산 제도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요걸 하기 전에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기 뭐냐면요. 우리가 준 예산 제도는 뭐냐면요. 한번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뭔가 예산이 확정이 잘 안 됐고 시간이 자꾸 흐른다. 그러면 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할 수밖에, 준 예산 제도에 의해서 어떤 예산을 어떤 이렇게 편성하고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왔죠? 신규 사업을 위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일정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는 건데 이거를 신규 사업을 위해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이건 틀린 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81번에 4번 틀린 얘기였고요. 82번은 가볍게 한번 봅니다. 82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특정 경비에 대해서 국가가 지급하는 일체 지출금, 이걸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세는 아무래도 세원이 좋지를 않아요. 그거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일정 부분 보조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국고보조금이라고 칭한다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83번서부터는 의용소방대와 관련되는 문제다 이렇게 라고 봅니다. 83번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의용소방대와 관련되는 문제. 그러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과거에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소방기본법에서 거기 다루고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소방기본법을 떠나가지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옮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기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에 대해서 누가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건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정리를 꼭 하셔야 될 그런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누가 설치 운영했죠? 이거는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시도지사 그리고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설치도 하고 운영을 해 나간다라고 여기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설치하고 운영해 나간다. 여기 설치한다. 이렇게 볼게요. 설치한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볼게요. 시도지사는 그 지역에서 소방과 관련되는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소방서장은 실무 책임자인 거 아닙니까? 이건 실무 책임자고요. 소방과 관련해서 시도지사는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포괄 책임자 그리고 또는 실무 책임자가 한다. 그런데 1번을 봅니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 장관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용소방대까지 설치할 그런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83번에 1번이 틀렸다. 그래서 1번이 여기 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2번 이런 것도 지문 정리는 여러분이 해놓으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한번 봅니다. 의용소방대는 시도 또는 시읍면에 둔다는 거 아닙니까? 시도에 또는 시읍면에 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도에 두고 시읍면에 둔다 그랬으니까
구 단위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동 단위로 드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의용소방대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도시 지역 같은 데는 어떤 좁은 공간에 건물도 소방 대상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방서가 소방 어떤 119 안전센터가 비교적 촘촘하게 들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시골 읍면 지역 같은 데 가다 보면요. 거기서는 소방서 또는 소방 119 안전센터 119 지역대가 많이 들어설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백을 민간이 채워준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의용소방대다라고 또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84번 여기도 한번 가볍게 여러분하고 한번 터치해 볼게요. 임명해임 정년 조직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찾아라 그러면서 84번에 바로 틀린 거를 찾아봅니다. 3번에 정년인데 정년이 뭐였죠? 60세가 아니라 65세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유도 한번 볼게요. 의용소방대원이 공무원 아닌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라 60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그자가 희망을 할 때 비상근으로 운영한다. 그러다 보니까 연령을 65세로 한다. 65세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만 65세 이상이면 법률상 노인이에요. 노인 되기 전까지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60세가 아니라 65세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85번도 가서 볼게요. 요거는 쉽게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사실 의용소방대원은 뭐였죠? 어떤 소방의 어떤 소방과 관련해서 보조 역할을 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방 공무원, 소방관소에서 할 수 없는 틈새를 조금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뭐 소방 공무원 많이 뽑으면은 뭐 좋기야 좋지만 어떤 예산의 뒷받침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였죠? 보조하는 거 이게 주로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봅니다. 화재 경계와 진압 업무 보조하고 구조구급 업무 보조한다. 또 각종 행사 안전을 위한 지원 활동한다. 보조하고 지원 활동 이렇게 한다. 그렇지만 봅니다. 보조는 보조라 그래도 1번 봅니다. 화재 조사 업무? 화재 조사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이것까지 보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화재 조사 업무 보조는요. 이거는 어떤 전문성을 굉장히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뭐 제 나름대로 거짓말을 한번 짜 맞춰 본 거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 안전 대상물에 대해서 86번서부터 해서 뭐 93번까지 얘기를 해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86번서부터 93번까지는요. 이거는 소방안전 대상 어떤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련되는 거, 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관련되는 거를 얘기를 했다. 그래 놓고 여기 특급도 있고 1급도 있고 그리고 2급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뭐 여기 대상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뭐 과거에 꾸준하게 출제가 됐고 또 앞으로 출제가 될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봅니다. 여기 86번에 보면요. 특급 소방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뭐 여기 86번은요. 2번, 3번, 4번만 한번 묶어서 볼게요. 특급은 아무래도 가장 수준이 높은 게 특급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얘기했잖아요. 3번과 4번은 오로지 자격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3번 볼게요. 3번 소방기술사 자격 있는 사람, 4번 소방시설 관리사의 자격 있는 사람. 결국 이거는 뭐냐면요. 해당 부분에 정점에 있는 자격이에요. 굉장히 높은 자격이니까 이거는 자격증만 가지고 한다. 그렇지만 2번을 봅니다. 2번은 자격증 플러스 경력을 같이 갖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소방설비 산업기사의 경우는요. 소방설비 산업기사의 경우는 일정한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라고 했어요. 기사의 경우는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라 그런 거 아닙니까? 산업기사보다 기사가 한 수이니까 기사는 2년, 그리고 산업기사는 3년. 그런데 소방설비 산업기사 그래 놓고
3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2년 그랬으니까 86번에 2번 틀린 거 아닙니까? 뭐 다소 깊게는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점에 있는 자격증은 자격만 있으면 된다. 뭐 두 가지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는 정점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는 2년 이상, 여기는 3년 이상. 그런데 3년 이상 들어가야 될 때 2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 지문 2번이 틀렸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87번을 볼게요. 87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봅니다. 소방공무원 경력을 가지고 특급, 1급, 2급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격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에 위해서는 20년 이상 경력, 그리고 1급은 여기는 7년 이상 경력, 그리고 여기 2급의 경우는 여기 3년 이상 소방공무원 경력이 있어야 된다. 87번에 바로 1번 여기서 틀린 건 거 아닙니까? 이 내용 정도는 밑에 박스에도 정리를 해놨듯이 좀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88번 문제까지 해결되시죠? 이제 그리고 89번 가서 봅니다. 여기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얘기한 거고 89번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안전관리자가 특급 1급, 2급이 있는가 하면은 소방안전 대상물도 1급, 2급, 3급이 있어요. 지금 요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봅니다. 이 중에서 특급 소방안전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특급에 뭐 있었죠? 이 대상물에는 특급에 어떻게 됐었죠? 그 밑에도 나왔지만요. 이렇게 봅니다.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높이로만 얘기했을 때는 120m 이상을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그리고 면적의 경우는 여기 20만 제곱미터 이상을 얘기했잖아요. 20만 제곱미터 이상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봅니다. 여기 그런데 조금 여러분이 눈여겨서 보세요. 30층에 뭐라고 했죠? 지상층을 이 층수가 여기서 말한 30층에서는요. 지상층을 여기 지하층을 포함한 개념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하층을 포함한 그런 개념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건축법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층수 얘기할 때는 지하층은 빼버려요. 그렇지만 소방에서는 지하가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지하에서 화재가 나면요. 그 유독가스가 바깥으로 빠지기도 힘들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층을 포함. 89번에 2번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과 2번을 놓고 여러분이 굉장히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집어넣었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거기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기준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물론 1급은 어땠죠?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층수가 11층 이상 물론 여기 특급에 해당되는 거는 빼버리고요. 그런데 3번을 봅니다.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 그거는 1급이 아니라 특급에 관련되는 기준을 얘기한 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좀 힘드시더라도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기본서 할 때 한 번씩 여러분과 다 같이 다뤄봤던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2급을 한번 봅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 보시면요. 거기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특급하고 1급 아닌 거 2급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얘가 들었잖아요. 제가 어떻게 얘기를 드렸죠? 2급 소방안전 대상물은요. 어떤 옥자, 그리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물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옥내 소화전이라 그랬지. 여기 옥외 소화전은 아니다. 이것도 되게 조심하세요. 그리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 따위가 있었다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리고 물분무 설비, 스프링쿨러 설비 따위가 여기 설치되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특급도 아니고 1급도 아닌 거 2급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91번에 2번 봅니다. 옥내 소화전이지 옥외 소화전 아니다. 그래서 91번에 2번 틀렸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92번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그래서 92번은 앞에 나와 있는 것까지도 다소 조금 한번 얘기를 드려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92번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한번 여러분께 드려봅니다. 그래서 92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92번 보면요. 여기가 예를 들면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봅니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그러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떤
준공을 했거나 앞선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때서부터 기준을 해서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돼요.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만약에 여기가 선임한 날이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 신고라는 걸 해야 돼요. 선임 신고는 누가 누구한테 하죠? 그거 나온 김에 얘기를 드려봅니다. 요거는 누가 하냐면요. 그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누구였습니까? 소점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한테 실질적으로는 소방서 방호과 가서 어떤 신고를 하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92번의 3번 지문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또 93번을 봅니다. 93번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실무적인 일들을 어떤 책임지고 하는 게 소방안전관리자다. 근데 당연히 93번에 3번 2번 아닌 거 아닙니까? 볼게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거는 관계인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다? 그러면 내가 나를 선임하는 게 내 업무다? 그럼 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93번에 2번 요게 틀린 얘기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94번 문제를 들어갑니다. 이거는 지금 조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여기는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련되는 거고 94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나오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 틀 자체는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게 바로 94번 문제다라고 봅니다. 뭐 그러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해놓고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94번을 보시면요. 94번에 1번과 2번을 놓고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위험물 안전관리자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위험물이라는 거는요. 1유서부터 4류까지 위험물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위험물 안전관리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봅니다. 어떤 일정한 날로부터 해서 30일 이내에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 해임 이렇게 선임한다라고 봅니다. 선임.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됐죠? 앞에 있는 사람이 해임됐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이 퇴직했다. 각각 이런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을 한다. 선임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선임한 날로부터 여기도 14일 이내에 선임했다고 선임 신고하라고 돼 있어요. 이 틀 자체는 여기 소방안전관리자와 같은 틀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번은 맞는 얘기고 2번 틀렸잖아요.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에요. 2번에 14일이지 이게 30일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94번에 2번 지문이 틀렸다. 물론 이런 얘기 정도는 여러분이 그냥 눈대중으로만 보지 말고 저처럼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언제 한번 하면서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여러분 기억에 생생하게 남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95번을 봅니다. 95번 보면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과 관련되는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중복선임도 이거를 봐줘야죠. 안 그러면은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너무 많이 선임하다 보면은 인원 운영도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볼게요. 다수의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 관계인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해서 선임할 수 없다. 이게 어떤 다수의 저장소 성격이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중복 선임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또 설치한 사람도 동일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업무를 볼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떤 동일한 사람이 만든 저장소가 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저장소 하나하나마다 전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한다? 어떤 금전적으로도 인원 운영상 시간적으로도 낭비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95번에 여기 4번 틀린 얘기다. 그리고 96번도 봅니다. 96번도 쭉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여기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과 관련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만약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뭐 휴가를 가거나 뭐 해외여행을 어디를 가거나
뭐 병이 나가지고 뭐 출근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때 직무 대리자를 대리자를 선임해서 일정 기간 직무를 보게 해야 되지. 이거를 그냥 비워두거나 또 다른 사람을 선임했다가 그 사람 휴가 갔다가 온 다음에 다른 사람 또 선임합니까? 그거가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직무 대행하는 요 기간은요, 무제한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 숫자도 꼭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지.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15일. 이거 너무 되게 짧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서부터 한번 날짜를 얘기해 드려볼게요.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앞에서 했던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에 선임하고, 선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임 신고는 이때서부터 14일 이내에 한다. 또 중복 선임이 가능하다. 어떨 때? 동일인이 설치한 어떤 저장소 등에 대해서요. 그리고 직무대행 뭐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을 무작정 길게 할 수는 없다. 근데 그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뭐 그러면서 97번도 거기와 관련해서 쭉 이어지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봅니다. 97번도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연결되는 그런 얘기다. 근데 중복 선임하는데 무조건 다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죠? 동일 구역 내에 있는 5개 저장소가 1인의 안전관리자가 중복할 수 있는 거는 10개 이하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0개라는 거 꼭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는 시설물, 여기는요, 소방시설 공사업법과 관련되는 게 98번에 나왔어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 공사를 하려면은 착공신고를 하는데 누구한테 하는가? 한번 봅니다. 여기 착공신고는 누구한테 하느냐? 물론 그 허가는 다 받은 상태에서요. 이 착공신고는 서장 또는 서장이나 본부장, 소방서장이나 여기 본부장한테 98번에 여기 1번에 오타가 났네요. 오타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 교재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소방서장이나 소방서장 두 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밑에 해설에 나온 것처럼 소방본부장이나 이렇게 볼게요. 이거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이렇게 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이렇게 정리를 해보십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기 참고로 얘기를 들으면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소방시설 공사업의 착공신고는 본부장 또는 서장한테 한다. 그런데 한번 봅니다. 그러면 어떤 공사업에, 소방공사하는 업에 등록은 누구한테 하죠? 등록은 시도지사한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구분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근데 왜 그렇게 나왔나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실무 업무를 어떤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착공신고는 시도지사한테 하는 게 아니라 본부장이나 서장한테 한다. 그 1번에 소방서장이나 서장에서 그 오타가 나왔다. 이거대로 좀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몇 군데 오타 있는 부분은요. 그거는 다시 한번 사이트에 정리해서 한번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98번 그 내용을 보셨고요. 또 99번은 조금 기계적인 얘기 같지만 좀 암기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볼게요. 착공신고 대상에서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어떤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가 아닌 것하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얘기를 볼게요. 99번은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99번에 여기 수신반이 나오죠. 수신반이 나오고 제어반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소화 펌프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연설비가 나오잖아요. 제연설비는 요거하고 조금 다르게 볼게요. 제연설비는 하나의 독립된 설비다. 이거는 어떤 그 설비의 구성 부품이다라고 볼게요.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 보세요. 제연설비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어떤 실 안에서 연기가 꽉 찼을 때 안에 있는 연기를 바깥으로 뿜어내는 설비인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일정한 부분을 얘기한다. 그래서 뭐 여기 아닌 게 제연설비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또 100번 문제도 일정한 부분 여기서는 암기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100번 문제 같이 한번 봅니다.
소방시설 공사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있다. 그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공사를 하다 보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자라는 건 흠결 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자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냐면요, 어떤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은 하자라는 말 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아파트에만 하자 있는 게 아니라 소방시설 공사, 뭐 건설공사에 하자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자는 흠결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100번 문제 봅니다. 100번 문제 보시면요, 하자가 났는데 하자는 흠결 그리고 결함을 얘기하는 거다. 어디에 하자 흠결이 있었죠? 소방시설 공사에 이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여기 하자 보수 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하자 보수 보증기간. 보증기간은 어떠냐면요, 어떤 시설물마다 일정 기간 이내에 뭐 사용자가 잘못이었고 정상적인 사용을 했을 때 어떤 흠결 결함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수 이런 거를 무상으로 해주는 기간을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기간이 다른 것은 그랬는데 2년짜리와 3년짜리를 좀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몇 차례 나왔는데 여기를 봅니다. 물론 여기 이거를 보시고서 그냥 무조건 암기하는 데가 조금 곤란할 거예요. 그 밑에 해설이 나왔는데 한번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 2년짜리는 한번 뭐냐면요, 이렇게 봅니다. 2년짜리는요, 뭔가 알리는 시설, 그리고나 아니면은 도망가는 시설, 이게 2년짜리다. 왜 그랬죠? 2번 봅니다. 피난기구 도망가는 시설이었죠. 유도등, 유도표지는 도망가는 거를 알려주는 거. 비상경보, 비상조명 등, 뭐 비상방송, 무선, 뭐 이런 거는 어떤 위험사실 어떤 알려주는 거. 무선통신 보조선을 서로 연락하는 시설, 서로 상호 연락, 이런 시설이 바로 2년이다. 그리고 3년은 그 외 거를 거의 막 나간 거 아닙니까? 자동 소화장치,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뭐 이런 따위가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왔습니까? 소화활동 설비였잖아요. 소화활동 설비인데요. 소화활동 설비는 인명구조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한다. 그럼 이게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비상 콘센트가 여기 해당됐었잖아요. 비상 콘센트가 해당됐었고요. 또 제연 설비가 여기 해당됐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연결 송수관, 연결 살수 설비가 있었고, 또 그리고 거기 무선 보조 통신 설비도 있는데 이거는 제외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따위가 있었잖아요. 그래 놓고 여러분 봅니다. 거기 100번에 보실게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동화재 탐지 설비 어떤 여기 화재 사실을 이렇게 스스로 느끼는 거다. 그러면서 여기는 아까 2년짜리에는 없었다. 그리고 비상 콘센트를 볼게요. 소화활동 설비는 비상 콘센트가 그 포함 요소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3년으로 갔어야 되죠. 또 스프링쿨러, 이거는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내용 중에는 없었다. 또 비상 방송 설비, 요거는 비상 방송 설비는 적극적으로 알리는 설비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게 바로 2년짜리다. 그래서 100번에 답이 3번이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또 101번도 문제도요,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하다 보면은 굉장히 틀릴 수가 있어요. 감리업자의 업무로서 맞는 거를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적합성, 적법성을, 적합을 적법을 해놓고, 적합을 해놓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장난을 해놓은 게 바로 101번 문제고, 조금 여러분이 뭐 짜증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꾸 반복을 해서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될 게 바로 101번 문제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감리업자의 업무.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물론 공사 시공자가 정직하게 일만 해주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다가 보니까 잘 확인을 하고 감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는 사람이 바로 감리업자다. 그래서 감리업자의 업무와 관련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한번 봅니다. 그러면서 적합성 검토, 그리고 적법성 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이거는 법에 적합하냐 아닌가, 이거는 합리성을 갖고 했냐 안 했냐, 이거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봅니다. 1번 볼게요. 방염물품의 적합성. 방염이라는 건 뭐죠? 어떤 불꽃이 튀었을 때 불이 안 붙게 하는 게 방염이잖아요. 이런 거는 법에서 어떤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어떤 장난질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방역물품은요, 물품은 지금 법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볼게요. 여기 소방시설 등의 설치계획법의 적합성이라 했는데요. 이거 틀렸거든요.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이것도 적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볼게요. 지금 어떤 건물에 어떤 소방시설 설치해야 되고 어떤 거 설치해야 되고 법에 딱딱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법에 안 나와 있으면은 합리성 갖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물품, 소방시설 여기 이런 거는 법으로 간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3번을 볼게요. 소방용품이라는 거는 지금 소방과 관련되는 일정한 물품을 얘기하잖아요. 그거의 위치, 규격, 사용 자재 이랬잖아요. 이거 소방용품의 위치, 규격, 사용 자재, 규격 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적합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방역물질, 소방시설 설치 계획 이런 거는 적법이고는 적합으로 간다. 그러다 보니까 3번이 맞은 거 아닙니까? 또 4번 볼게요. 이게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또 4번 지문 가서 봅니다. 뭐라 그랬죠? 설계업자가 한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 안전기준에 맞는지 지도감독. 틀렸는데 뭐가 틀렸습니까? 설계업자가 시공합니까? 틀렸잖아요. 우리가 시공업자가 시공을 하는 거지 설계업자가 시공을 하는 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이거 아주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4번도 틀렸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찾으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또 102번 봅니다. 소방시설 감리자직은 누가냐? 여기 관계인의 소유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렇다라고 봅니다. 또 103번 여기 문제를 봅니다. 문제 보시면요. 소방용 기계기구 판매 제한 등에 관한 다음 사항 중 틀린 거 찾아라. 3번을 봅니다.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 변경한 소방용품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임의로 변경하는 건 사용 못해요. 먼저 변경 승인을 받고 해야 돼요. 사후 이거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번 가볍게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리고 거기 넘어가셨어요. 소방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여기 페이지 57페이지 문제 1번서부터 봅니다. 소방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적절해. 1번은 왜 그랬습니까? 1번은 공공의 안녕 질서와 복리 증진. 공공이라는 건 많은 사람의 안녕, 편안함과 복리 증진을 이바지하는 거는요. 이거는 목적 중에서도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거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2번도 바로 답을 찾아보기. 2번 뭐라고 했습니까? 소방의 임무로 볼 수 없는 것은 딱 떨어져요. 제가 봅니다. 1번 봅니다. 화재 예방 소방 임무죠. 구조구급 사람 위험한 데 있는 사람 구출하고 또 거기 어떤 상태가 안 좋은 사람한테 대해서 응급처치해 주는 거, 소화활동, 불끈활동 다 소방 임무죠. 그렇지만 4번에 나와 있는 소방교육이 있었잖아요. 소방교육. 이거는 뭡니까? 소방 임무를 잘 수행하게 해주는 일종의 수단이지 이 자체가 임무는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번의 답이 4번이었다. 이렇게 논리성을 갖고 보시면 바로 답이 떨어질 겁니다. 또 3번을 볼게요. 소방 임무의 핵심,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이에요. 불 안 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불 난 다음에 조치하는 것보다 안 날게 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 예방이다. 범죄도 똑같아요. 범죄 예방이 가장 중요하듯이 화재도 화재 예방이 중요하다. 그리고 4번도 딱 떨어지게 봅니다. 소방 임무 중에서 가장 객관적 과학적 불난 원인을 조사하는 게 과학이고 객관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4번이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또 5번 문제 들어가서 볼게요. 5번 문제 가서 보시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화재 예방조치 명령과 관련해서 가로 안에 들어가는 내용 봅니다. 화재 예방조치 명령, 화재 예방과 조치에 대한 명령은 이거 누가 하는 게 맞겠어요? 누가 하는 게? 실무 책임자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실무 책임자가 누구였죠?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일 거 아닙니까? 답이 2번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기관의 장이지 소방의 실무 책임자가 아니고, 시도지사는 포괄적인 책임을 갖는 거지 실무 책임은 없어요. 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지금 경찰 업무를 보는 사람이지 소방 업무를 보는 사람 아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이 2번이다라고 봅니다. 6번, 7번 문제 2개 나왔는데요. 화재 경계지구 6번에 보시면 지정권자가 본부장 서장이다. 이거 다 아시는 얘기지만 주변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6번 문제를 볼게요. 6번은 뭐였냐면요. 소방기본법령상 화재 경계지구였잖아요. 경계지구. 한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기 지구 지정권자가 누구였죠?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그리고 여기 지정 후에요. 지정한 다음에 후에 관리는 누가 하죠? 실무 책임자인 본부장 또는 서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서장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1번 봅니다. 화재 경계지구 지정권자는 시도의사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번의 답이 1번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인 이번 시간에 7번 문제 봅니다. 본부장, 서장, 소방대장 기준으로 할 수 없는 행위는, 이게 대전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좀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게 해당 법령상에서 주어가 본부장, 서장, 대장 요거 아닌 거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7번 봅니다. 7번에 보시면 1번, 2번, 4번 이거는 전부 본부장, 그리고 서장, 대장 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봅니다. 어떤 화재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을 때 소방대상물 토지 사용 제한하는 거는, 이거는 본부장, 서장, 그리고 대장도 한다. 실무 책임자인 사람들은 전부 다 한다. 그리고 불이 이런 토지 일부 일시 사용도 그렇다. 또 방해되는 주차 정체된 차량에 대해서 제거 이동 그렇다. 그렇지만 여기를 봅니다. 3번을 볼게요. 3번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거든요. 3번 봅니다. 여기 뭐라고 했죠? 소방활동구역을 정해서 활동구역을 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출입 통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출입 통제. 그 왜 그러나 볼게요. 통제를 보면은 어떻게 봅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즉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나가 있는 소방대장만이 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좀 외워놓으세요. 소방활동구역 지정해서 사람 통제하는 것은 본부장, 서장, 소방대장이 아니라 소방대장만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돌파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7번 문제까지 여러분과 같이 다뤄봤거든요. 제가 걱정이 돼서 얘기를 드린 거는요. 이렇게 여러분이 잘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안 가고 또 암기가 안 되는 거, 그것만 뽑아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어떤 공부하는 내용을 조금씩 축소해 나가면서 하는 지름길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